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끼의 따뜻한 식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행이 가장 큰 기적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골목길, 낡은 간판이 걸린 평범한 식당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하영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요즘 들어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취업을 준비하는 평범한 여성으로만 보였거든요. 하영 씨는 매일 이 식당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하영 씨의 시선이 식당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숟가락을 들려고 하시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몇 번씩 떨어뜨리고 계셨죠. 할머니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시는 듯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계셨습니다. 식당 주인도 다른 손님들도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기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하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시며 사양하셨지만 하영 씨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씀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영 씨는 할머니 옆자리에 앉아 정성스럽게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떠서 할머니 입에 가져다 드렸고 물도 조심스럽게 따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하영 씨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니.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영 씨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독립운동 가셨던 남편분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한 번씩 만날 수 있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군요. 하영 씨는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하영 씨의 말에 더욱 감동받으셨습니다. 두 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고 식사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하영 씨는 할머니의 식사를 모두 도와드린 후에도 차 한 잔을 더 주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당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는 하영 씨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퀀스 이 예상치 못한 위기. 그로부터 이틀 후 하영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감찰관 채용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하영 씨는 통지서를 받아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하영 씨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스펙과 경력으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사실 하영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ROTC를 통해 군에 입대했고 여군 대위까지 진급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전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영 씨가 전역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상관의 극심한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조상구 중령이라는 인물이 그 장본인이었죠.
그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으로 부하들을 괴롭히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하영 씨에게는 개인적인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들까지 강요했습니다. 김대휘, 내 차 세차 좀 해놔. 우리 집 이사 도우미 좀 구해봐. 내 아들 과외 선생님 알아봐. 이런 식으로 하영 씨를 개인 비서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하영 씨는 몇 번 항의해봤지만 내가 뭔데 상관한테 대드느냐며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어릴 적 독립유공자이신 할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하영 씨에게 전역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에 굴복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탈락 통보를 받은 하영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조건으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때 하영 씨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군 부대 내 사무실에서 조상구 중령이 부하와 비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령, 김하영 건은 어떻게 되었나? 조상구 중령이 음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장해철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그 여자가 감찰관이 되면 우리 부대에 대한 조사가 들어올 게 뻔하거든. 특히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조상구 중령은 하영 씨가 전역 후 감찰관이 되어 자신을 조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손을 써서 하영 씨를 채용해서 탈락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장해철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 우리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지. 조상구 중령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김하영 그 여자 워낙 끈질긴 성격이라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막으면 되지. 어디 가서 감찰관이 되나 보자. 조상구 중령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편 하영 씨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적과 맞서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2막 시퀀스 3 진실을 향한 첫걸음. 채용 탈락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하영 씨는 절친한 친구인 정은채 씨를 만나기 위해 국정감사실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은채 씨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영 씨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영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은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채야, 나 완전히 당했나 봐. 하영 씨는 무거운 목소리로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일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채용 탈락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채 씨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영아,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개입했을 수도 있어.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사실 최근에 우리 부서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 특정 인물이 외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하영 씨는 은채 씨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영아, 너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은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위험하다니? 너 이름이 지금 내부에서 좀 많이 거론되고 있어. 내가 내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민감한 상황이야. 하영 씨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심해야 해.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내가 전역하기 전에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 하영 씨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할머니와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아, 며칠 전에 식당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린 일이 있어.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 있을까?
하영아, 혹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선행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 그 순간 하영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 분명히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자신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은채야,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한번 알아볼게. 너 그 식당 이름이랑 정확한 날짜 기억하지? 하영 씨는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너무나 인상 깊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영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지. 이대로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을 거야? 아니면 끝까지 싸울 거야? 하영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영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싸울 거야, 은채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영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불굴의 정신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내 편이 되어줄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닐 테니까. 고마워, 은채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만난 그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영 씨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흥분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퀀스 4 운명의 반전.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영 씨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다시 채용 공고가 났고 이번에는 특별 채용 전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영 씨에게 직접 지원을 권유하는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요? 하영 씨는 전화를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추가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김하영님의 경력이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영 씨는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은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채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갑자기 특별 채용 전형에 지원하라고 연락이 왔어. 정말? 그거 완전 이상한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틀 후 하영 씨는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채용이라는 것답게 면접관들의 구성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맨 가운데 앉아있는 60대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그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영 씨. 저는 국방부 특별보좌관 오동근입니다. 하영 씨는 그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씨는 왜 감찰관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군 복무 중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동근 보좌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하영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상관이 부하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동근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하영 씨, 혹시 며칠 전에 종로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나요? 하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시는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하영 씨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성이 오동근 보좌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할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살고 계시죠. 손떨림이 심해서 식사하기가 힘드신데 김하영 씨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영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오동근 보좌관의 어머니셨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따뜻한 젊은이가 있다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오동근 보좌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하영 씨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찰관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김하영 씨의 경력과 자격이 충분히 합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영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 전형을 만들어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최근 특정 인물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하영 씨의 경우가 바로 그 사례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접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오동근 보좌관의 말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하영 씨, 만약 저희가 김하영 씨를 채용한다면 그 부당한 개입을 한 인물들을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이 제가 감찰관이 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동근 보좌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벌써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김하영 씨는 저희가 찾던 바로 그 인재입니다. 하영 씨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하영 씨는 곧바로 은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채야, 합격했어.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하영 씨는 면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동근 보좌관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까지. 하영아, 이거 완전 운명이야.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그 선행이 이렇게 큰 기회로 돌아온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뒤에서 최대한 도와줄게. 하영 씨는 이제 새로운 전장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감찰관이 된 것입니다. 시퀀스 5분격적인 조사 시작. 하영 씨가 감찰관으로 정식 임명된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의 갑질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영 씨를 괴롭혔던 조상구 중령이 있는 바로 그 부대였습니다. 김하영 감찰관님, 이번 조사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자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하영 씨는 감찰관 배지를 가슴에 달고 그 부대로 향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던 그곳에 이제는 조사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하영 씨는 예상했던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본 장병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간부들은 명백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 김하영 전 대위 아니야? 맞네. 그런데 감찰관 배지를 달고 있잖아. 이거 완전 대박이네. 하영 씨는 이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면담 대상은 현재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하급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영 감찰관입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면담자는 2등 중사였습니다. 하영 씨가 부대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었죠. 감찰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적인 자리이니까 편안하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조상구 중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등 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많은 부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들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심부름들, 심지어 휴가 중에도 연락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영 씨는 꼼꼼히 기록하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1명, 2명 면담을 진행할수록 조상구 중령의 갑질 행태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후에는 간부들과의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해철 소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영 씨를 채용해서 떨어뜨리는데 협력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장해철 소령님, 안녕하세요. 장해철 소령은 명백히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찰관님. 조상구 중령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급자로서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혹시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장해철 소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영 씨는 장해철 소령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명백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전역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니라서. 정말 그런가요? 혹시 최근에 외부 기관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나요? 장해철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영 씨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자신의 채용을 방해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시기 바랍니다. 면담이 끝난 후 하영 씨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 조상구 중령의 갑질 행태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영 씨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갑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네. 하영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상구 중령이 직접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하영 감찰관, 잠시 통화 좀 할 수 있나? 하영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직접 대결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시퀀스 6 예상치 못한 동맹. 중령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하영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김 감찰관, 오늘 우리 부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공적인 조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이다. 한번 만나서 풀어보자. 하영 씨는 조상구 중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만남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감찰관, 고생이 많다. 조상구 중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우리 부대를 조사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아닌가? 하영 씨는 조상구 중령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중령님, 저는 철저히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내가 감찰관이 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았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상구 중령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감찰관, 사실 내가 처음 채용에서 떨어진 이유를 알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특별 채용으로 합격한 이유도 알고 있고. 하영 씨는 조상구 중령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떨까? 김 감찰관의 감찰관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중령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니 그냥 조언을 해주는 거다. 서로 적당히 하자는 뜻이지. 하영 씨는 조상구 중령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협박이나 회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상구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후회하지 말아라. 다음 날 하영 씨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이했습니다. 김영태 상사였습니다. 하영 씨가 부대에 있을 때 직속 상관이었던 분이었죠. 하영이 오랜만이다. 상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어제 조상구 중령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조사하는 것을 방해해달라고 하더라. 하영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런데 나는 거절했다. 하영이가 얼마나 바르고 정직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 김영태 상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영아, 나는 내가 부대에 있을 때 조상구 중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봤다. 그리고 다른 부하들도 어떻게 괴롭혔는지도 알고 있어. 상사님이 직접 목격하신 건가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증언할 수 있다. 조상구 중령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했는지 말이야. 하영 씨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님, 괜찮으실까요? 혹시 불이익을 받으시는 건 아닐까요? 하영아, 나는 이제 말년이다.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없어.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건데 뭐가 무섭겠나? 김영태 상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조상구 중령이 하영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에게도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하영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다. 뭔가요? 장해철 소령이 요즘 많이 불안해하더라. 자꾸 나한테 와서 내 얘기를 물어보고.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영 씨는 김영태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해철 소령이 자신의 채용을 방해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글쎄다. 하지만 워낙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대로 압박하면 금방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영 씨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태 상사의 증언과 장해철 소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있다면 조상구 중령의 모든 부당한 행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3막 시퀀스 7 결정적인 선택. 하영 씨가 장해철 소령과 재면담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그는 군 내부 부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영 감찰관님. 저는 조선일보 이승재 기자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하셨나요? 김 감찰관님께서 현재 조사하고 계신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요. 하영 씨는 망설였습니다. 언론과 접촉하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죠. 다음 날 하영 씨는 이승재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기자였습니다. 감찰관님, 사실 저는 조상구 중령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떤 제보들인가요? 부하들에 대한 갑질은 물론이고 외부기관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관님의 경우가 바로 그 사례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하영 씨는 이승재 기자가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님, 혹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찰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승재 기자는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하영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상구 중령의 부당한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내부 제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감찰관님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영 씨는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해철 소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찰관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감찰관님의 조사 결과와 저의 취재 결과를 합쳐서 동시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개한다는 것은 감찰관님께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저희도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영 씨는 이승재 기자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언론의 도움을 받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질 것이었습니다. 기자님,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하영 씨는 은채 씨와 만나 상황을 상의했습니다. 은채야, 어떻게 생각해? 언론과 협력하는 게 맞을까? 글쎄,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적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일이 있었어. 하영 씨는 장해철 소령으로부터 받은 연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대박이네. 드디어 그 사람이 입을 열려나 봐. 그런데 혹시 함정일 수도 있잖아. 조상구 중령이 시킨 일일 수도 있고. 그건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다음 날 하영 씨는 장해철 소령과 만났습니다. 그는 명백히 많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찰관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조상구 중령이 시킨 일들.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장해철 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영 씨의 채용을 방해한 과정, 그리고 그 외에 조상구 중령이 시킨 다른 부당한 일들까지. 소령님, 이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영 씨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조상구 중령의 모든 부당한 행위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 씨는 이승재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협력하겠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내죠. 시퀀스 8 정의의 승리. 일주일 후 하영 씨의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승재 기자의 탐사 보도도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상구 중령의 갑질 행위는 물론이고 외부 기관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장해철 소령의 증언과 김영태 상사의 증언, 그리고 다른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조상구 중령을 직위에서 해임하고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엄숙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하영 씨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였습니다. 하영아, 정말 축하해.
은채 씨가 달려와서 하영 씨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채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오동근 보좌관도 축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김하영 감찰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정말 기뻐하고 계세요. 보좌관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하지만 하영 씨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영 씨는 다시 그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여전히 손 떨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하영 씨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그때 그 착한 아가씨. 어쩐 일로 또 오셨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것 좀 드세요. 하영 씨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았다면서요. 아,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한 사람이 아가씨 같은 젊은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하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그 일을 담당한 감찰관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요? 아가씨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은 할머니를 도와드린 그날이었어요. 그날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영 씨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할머니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동근 보좌관이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인연으로 감찰관이 될 수 있었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꼈거든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가씨,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영 씨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영 씨는 할머니께 정기적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하영 씨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영 씨는 새로운 조사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김하영 감찰관, 이번 사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영 씨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진짜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김하영 씨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끼의 따뜻한 식사 대접이 불러온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이 상상도 못할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영 씨는 지금도 감찰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도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영 씨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영 씨는 강력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셋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 씨 주변에는 은채 씨, 김영태 상사, 장해철 소령, 이승재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동근 보좌관 같은 분들이 있고 하영 씨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하영 씨처럼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끼의 선행이 불러온 극적 역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시원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신나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실화감동극장이었습니다.